지금 하버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자원 전문가들이 모인 세미나장에서 한 미국 교수가 발표 도중 한국이 사실상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자원인 모래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던진 건데요. 이 말을 듣고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은 모래가 무슨 대단한 자원이냐며 비웃었고 미국 대통령까지 라이브로 참여한 자리였기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는 굴하지 않고 한국강, 모래의 고순도 실리카가 메모리 칩 생산의 70% 이상을 지탱한다고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발표장을 가득 메운 석학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제 한국 모래 없이는 차세대 기술이 불가능하다며 극찬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모래가 어떤 힘을 지녔길래 하버드와 백악관을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퍼시벌 호손 박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퍼시라고 부릅니다. 저는 현대세계의 자원 흐름을 연구합니다. 석유, 히토류, 금속, 석탄. 이름만 들으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전 세계로 이동하는지 줄줄 꿰고 있죠. 오늘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발표라 불리는 미래 기술 권력과 자원 체인 세미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모래가 제 삶을 바꿀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좁은 하버드 연구실에 서서 세미나 자료 더미와 반쯤 비어있는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연구실에는 오래된 책과 인쇄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긴 창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벽에 붙인 세계 지도를 비추고 있었죠. 중동의 유전은 빨간 점으로, 중국의 히토류 광산은 파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미나 장소인 보스턴을 녹색 점으로 새로 찍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은 한 번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죠. 석유도 석탄도 희귀 광물도 거의 없으니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펜을 노트에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미나에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일본 대표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요. 그 마지막 이름에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여러 주보다 작은 나라에 에너지 자원은 전혀 없고 희귀 광물도 거의 없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은 늘 소비국이었지 생산국이 아니었습니다. 칩이며 금속이며 연료를 모두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죠. 멋진 공장과 똑똑한 엔지니어가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자원 경제학에서 의미 있는 천연 자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개요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석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동의 매장량이 어떻게 정치와 무역을 좌우하는지. 그 다음 히토류, 중국이 이 금속을 장악함으로써 어떻게 기술 산업을 지배하는지. 마지막으로 땅속에 소유한 자원이 진정한 자원 권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마무리할 겁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세미나 주최 측에서 온 이메일이었죠. 호손 박사님, 최종 슬라이드 데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 기술 역할에 대한 통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역할이라니요? 그들에게 진짜 역할이 있을 리가요. 답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슬라이드는 석유와 히토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 보내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저 자신을 타박했습니다. 전 전문가이고 제 데이터는 확실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제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세미나는 10시에 시작하니 슬라이드를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열어 그래프와 지도를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모두 깔끔하고 정확했지만 솔직히 말해 지루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넘겨봤지만 한국에 관한 슬라이드는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최소화하고 웹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한국 반도체 원재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칩 생산 공급망 규사 모래에 대한 기사 목록이 떴습니다. 규사 모래? 링크를 클릭해 보니 한국의 메모리 칩 공장들이 고순도 규사가 풍부한 강 모래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래를 가공해 칩용 유리와 웨이퍼를 만든다고요.
제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더 읽어보니 한국이 석영을 수입하는 건 사실이지만 자국에서 모래를 채취해 정제하고 합성 대체품에도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래라니요? 해변에서나 볼 법한 모래가 1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 기반이라니요. 제 깔끔한 발표가 갑자기 허전해 보였습니다. 브라우저를 닫고 슬라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유와 히토류가 제 커리어를 지배해왔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죠. 하지만 혹시 모래라는 숨은 자원을 제가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세미나장에는 서로 논쟁할 전문가들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한국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했던 발표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시계는 십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자원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배워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부드럽게 닫고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굵게 세 글자를 적었죠. 한국 모래조사. 그런 다음 넥타이를 바로 매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작은 모래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케네디 스쿨 포럼 홀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반들반들한 나무 바닥에 반사되었죠. 의자들이 무대 쪽을 향해 줄지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이름표가 놓인 긴 탁자가 있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통로를 걸어갈 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의 리웨이 박사님을 발견했는데 안경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더군요.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분 왼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흐메드 알파디 박사님이 차분하게 노트에 펜을 톡톡 두드리며 앉아 계셨고 앞줄에는 독일의 한스 슈타이너 교수님이 팔짱을 끼고 일본의 다나카 요시히로 교수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연단에 다가가자 모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바지로 살짝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목도 한번 가다듬었죠. 친근한 미소를 띤 사회자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자원경제학자 퍼시벌 호손 박사님입니다. 몇 번의 박수가 들렸지만 방 안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손에 쥔 리모컨을 눌렀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뒤편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유전과 히토류 광산이 점으로 표시된 지도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미래기술 권력과 자원 체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서 말을 곱씹게 했습니다. 우리는 석유와 히토류 금속이 우리 기술의 뼈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은 플레이어들이 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웨이 박사님의 눈가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수십 년간의 석유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차트였죠. 급등과 급락 구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뛰면 모든 게 변합니다. 운송 비용, 제조업, 심지어 식량 가격까지요. 아흐메드 알파디 박사님을 보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더군요. 이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곡선이 위로 치솟았다가 평탄해지는 모습이었죠.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을 움직입니다.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슈타이너 교수님이 몸을 살짝 움직이시며 자신만의 연구를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간단한 슬라이드 하나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요? 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래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해변, 사막, 강바닥. 우리는 모래 위를 걷고 건축에도 쓰고요. 그런데 모래가 첨단 산업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질문을 공중에 띄워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국의 산악강 사진이 보였습니다. 맑은 물이 매끄러운 돌 위로 흐르고 잔잔한 모래가 강가에 쌓여 있더군요. 여기는 한국의 한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면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이 모래가 특별합니다. 고순도 규사가 풍부해서 메모리 칩 유리층 제조에 필수적이죠. 현미경으로 본 모래 알갱이 클로즈업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막 모래의 둥근 알갱이와 달리 날카롭고 각진 모양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느꼈죠.
제가 발견한 이야기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강 모래를 채취해 씻고 정제해서 칩웨이퍼로 만듭니다. 그 공정이 워낙 발전해서 오늘날 전 세계 메모리 칩의 7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죠.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해변을 이루는 같은 모래가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자율주행차의 뼈대를 만든다니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 자원을 떠올릴 때 가장 흔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누르며 한국 모래혁명 뒤의 숨은 과학과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은 살아있는 듯했고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놀라운 발견을 함께 나누는 탐험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모래를 소개한 뒤 방 안은 더욱 집중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누르자 스크린에는 굵은 제목이 떴습니다. 전 세계 모래 소비량. 그 아래에는 건축, 도로, 공장용 모래 사용량을 보여주는 막대 차트가 있었습니다. 수치가 어마어마했죠. 매년 5천억 톤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5천억 톤입니다. 제가 낮고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지하에서 퍼올리는 석유의 20배에 달하는 양이죠. 청중에게 천천히 의미를 음미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고층 빌딩, 모든 고속도로, 모든 유리창이 모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빠르게 확장 중이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클릭하자 차트가 세계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모래 수요로 색칠된 지도였죠. 중동은 석유 때문에 붉게 빛났고 중국은 히토류로 파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래로 노랗게 빛났습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여기 한국을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모래 수요만큼은 거인이죠. 방 안에서 탄식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공장에는 콘크리트용 모래뿐 아니라 칩용 고순도 규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메모리 칩 생산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려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죠.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국 메모리 칩 시장 점유율 선 그래프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 선이 2000년 23%에서 2025년 73%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브가 오르는 걸 보며 설렜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 25년 만에 한국은 신흥 강자에서 세계 리더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바탕에는 모래가 있죠. 숨을 고르고 다시 클릭했습니다. 슬라이드가 현미경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카롭고 깨끗한 표면에 각진 모래 알갱이 클로즈업이었죠. 이것이 한국의 강모래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막 모래처럼 둥글고 매끄럽지 않고 각이 살아있어서 유리가 단단하고 순수하게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휘자 지팡이처럼 포인터를 들고 설명했죠.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호손 박사님, 강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래를 얻나요? 저는 그녀의 걱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방법은 아주 정교합니다. 수중흡입 장비를 사용해 강바닥 위층만 살짝 긁어내고 강바닥 전체는 그대로 두죠. 그리고 모래를 폐쇄 시스템에서 세척 여과에 오염된 물이 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강가에서 연구팀이 오렌지 조끼와 고글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엔지니어들에 대한 자부심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손가락을 리모컨 위에 얹었습니다. 반전이 올 시간임을 알았죠. 마지막으로 클릭하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백악관 집무실의 대통령 모습이 라이브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손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석유와 히토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래 기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기립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방 안은 속삭임과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모두가 들을까 두려울 정도였죠. 저는 대통령의 화면을 바라보며 충격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모래 공급망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 방법에 투자할 것입니다. 함께 차세대 기술을 구축합시다. 저는 연단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범위를 훌쩍 넘는 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가운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양손으로 연단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청중은 충격에 빠진 듯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독일의 한스 슈타이너 교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키 큰 교수님 그림자가 앞줄을 길게 드리웠죠.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호손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석유와 히토류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한국의 모래 기술이 전 세계 메모리 칩의 73%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리웨이 박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존경과 도전이 뒤섞인 눈빛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아흐메드 알파디 박사님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린 채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고 다나카 요시히로 교수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예의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방이 갑자기 좁아진 듯 벽이 다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최고 순도의 석영을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저는 예전 주장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약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숨겨진 스피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님의 생중계 음성이었죠. 호손 박사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호주와 노르웨이 광산에 투자하며 석영 공급원을 다변화했습니다. 합성 석영 개발도 선도 중입니다. 2년 내에 미국 공급 의존도를 30% 줄일 것입니다. 홀에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 논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알파디 박사님께서 탁자에 손바닥을 내리치셨습니다. 우렁찬 북소리 같았죠. 우리 사막은 광활합니다. 박사님께서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막 모래는 둥글고 불순합니다. 칩을 만들 수 없지요.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오직 한국의 각진강 모래만이 가능합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간 공정을 정교화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부드럽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들의 순도 수준이나 생산 규모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단히 목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자원에 대한 제 옛 신념이 마치 제 머리를 짓누르는 쇠사슬 같았죠. 저는 연단을 꽉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속 싸워서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놓아버리고 배울 수도 있었죠. 저는 배우기로 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한마디씩 돌처럼 무겁게 내뱉었습니다. 석유와 히토류만 보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모래의 힘을 간과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원은 땅속 매장량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방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술 동맹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밝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더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은 지리, 기술, 교육의 결합을 통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래는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할 때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 교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리웨이 박사님께서 존중의 미소를 지어주셨고 알파디 박사님은 어깨를 풀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도 팔짱을 풀고 등을 기대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듯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실수를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순간이었죠. 청중은 진심 어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며 변화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럼홀의 극적인 정적 속에서 저는 앞으로 그런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가슴속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와 커다란 창문이 줄지어 있는 밝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쌌죠. 전 세계에서 온 대표단 분들이 손을 내밀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위에서 강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팀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대통령님이 한국 대표단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방은 단출했습니다. 둥근 탁자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전부였죠. 대통령님과 한국 엔지니어 박민재 박사님 사이에 앉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박사님은 밝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호선 박사님, 오늘 박사님께서 견해를 유연하게 바꿔주신 모습에 모두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모래 기반 공급망을 확보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탁자 위 태블릿을 두드리시자 미국 국기핀을 단 손과 한국 국기핀을 단 손이 악수하는 그림이 슬라이드에 떴습니다. 박민재 박사님께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저희는 각 모래 채취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팀이 미국 파트너와 기술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장치를 개선하면서 안전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서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구와 투자를 조율하겠습니다. 신규 채취지를 지도화하고 강 건강을 조사하며 합성 석영 기술도 함께 개발하죠. 대통령님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양국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미소 지으며 박사님께 돌아보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워킹 그룹과 일정표를 마련합시다. 그리고 저를 다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퍼시 리더십에 감사하네. 저는 숨을 삼키며 책임감의 무게를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이마를 대고 아래 풍경이 푸른 바다에서 푸른 산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었던 탄식, 라이브 메시지, 박수갈채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박민재 박사님과 소규모 엔지니어 팀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주황색 안전조끼와 흰색 안전모를 건네주셨죠. 한강연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사님께서 버스로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채취 현장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버스는 높이 자란 소나무가 늘어선 구불구불한 길을 달렸습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지저귀더군요. 곧 맑은 물이 매끄러운 돌 위로 흐르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에서는 작업자들이 흡입 준설 장비를 조심스럽게 조작하며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부드럽게 씩씩 소리를 냈고 작업자들은 세심하게 기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강이 내려다 보이는 목재 데크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공기는 맑은 물과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작은 유리 바이아를 건네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모래가 작은 수정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각 알갱이가 금빛으로 반짝이더군요. 저는 바이아를 가까이 대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래는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 단계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씻고 여과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열하죠. 그 다음 웨이퍼 생산 준비가 완료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니어처 다이아몬드 같아요. 박사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날이 소중하죠. 다음으로 근처 연구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내부에서는 기계들이 윙윙거렸고 불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레이저로 모래 순도를 테스트했고 다른 이들은 유리 비커에 화학물질을 섞으며 색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웨이퍼를 현미경에 올려두고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완벽한 원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이게 칩 요리의 첫 단계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품질 검사를 통과하면 팹 공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반도체 제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크기만 한 기계들이 좁은 레일 위로 실리콘 웨이퍼를 나르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화면을 모니터하며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SF 영화 속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퍼시, 이곳이 우리의 파트너십 심장부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발견의 힘이란 그런 거죠. 기계의 울림과 모래의 반짝임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모래를 무시하던 회의론자에서 글로벌 협력을 외치는 옹호자로 변신했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모래는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미국-한국 모래 파트너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서울과 워싱턴의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강 건강과 모래 품질을 비교했습니다. 오후에는 경제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채취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이면 보고서를 읽고 이메일에 답장을 쓰며 책상 위 전등이 종이 위로 따스한 빛을 비추었죠. 어느 상쾌한 아침, 저는 다시 한강연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공기에는 촉촉한 흙내음과 신선한 잎사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재 박사님께서 입구에서 두 잔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반겨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퍼시 박사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손끝에 전해지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름 부르는 게 자연스럽더군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가 옆 나무 데크를 따라 걸었습니다. 키 큰 풀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물 위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멀리서 작업자들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준설 장비를 조심스럽게 조작하며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사님께서 물과 옆 표지판을 가리키셨습니다. 강 건강 모니터링 스테이션. 박사님은 센서가 강물에 담긴 작은 건물로 저를 이끌며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류, pH 수치, 퇴적물 등을 추적합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건강해야 더 좋은 모래를 얻을 수 있고 환경도 안전하죠. 저는 강물 투명도와 수온 차트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셨네요. 박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목표는 균형이에요. 필요한 만큼 얻으면서 자연을 해치지 않는 것. 나중에 우리는 합성석영을 실험하는 새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오렌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분말 모래가 녹아 유리가 되는 과정이 한창이었죠. 기술자가 집게로 빛나는 유리 블록을 꺼내 차가운 물에 담그자 투명한 수정으로 쪼개졌습니다. 저는 매혹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연 모래를 대체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강 모래가 부족하거나 규제가 강화될 때 합성석영이 도움이 되죠. 지금은 비용이 더 들지만 규모를 키우면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저는 미래의 공장들이 천연과 합성 자원을 매끄럽게 오가며 생산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통령 보좌관들과 화상통화에 참여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통령님 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타나셨습니다. 호선 박사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성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다음 단계로 호주와 노르웨이에 공동연구센터를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게 박사님께서 모래를 새롭게 바라본 덕분이네. 저는 몸을 기대고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역할을 무시했었죠. 이제는 글로벌 연합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하버드로 돌아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교실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무 책상, 초록 칠판, 열정 가득한 얼굴들. 저는 강 센서, 합성석영 용광로,
전 세계 모래 채취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슬라이드로 공유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후손 박사님, 가장 큰 교훈이 뭐였나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치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래알처럼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해결책은 함께 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 때 나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제 여정은 오만에서 겸손으로, 의심에서 발견으로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한국강 모래가 담긴 작은 바이아를 쥐고 있었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 각 알갱이가 은은하게 빛나더군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작은 수정들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과학으로, 협력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이 단지 흙이라고 여길 때 가치를 발견하려는 용기로 한 알갱이씩 쌓아지는 거라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은 자원과 땅이 크진 않지만 기술력과 협력 정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엔 모래의 가치를 몰라봤지만 여러분도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에서 뜻밖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작은 모래알을 놓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자원을 바라보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힘이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